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오늘도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7일 SBS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가 알고 계실 정인이 사건 때문이에요.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1월에 방송하면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라는 제목으로 16개월 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게 된 사건을 조명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정인이 양이 하늘나라로 간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언론의 순기능이었는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정리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죠. 좀 그 당시 좀 보도를 보면요. 정인이 사건이 이제 작년 딱 오늘 10월 14일 날 SBS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동 학대 의심이 제기되고 경찰이 반복된 학대 의심 신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큰 반향을 얻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월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그 학대 아동의 얼굴이 공개되고 또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가 찍힌 마지막 모습 등이 공개가 되자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며칠 되지 않아서 SNS에 정의나 사랑해, 정의나 미안해 등등 피해 아동의 상혹한 주급에 대한 뉴스 이후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양부모에 대한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라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양천경찰서 담당관을 파면하라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실 정인이 굿즈까지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동학대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등등을 담은 티셔츠가 판매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보도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했지만 보도윤리, 아동인권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알 제작진이 피해 아동의 이름을 사건명에 붙이면서 피해자가 부각되고 사안에 좀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됐다는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라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사안이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이슈가 되고 소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교두순 사건 때도 그랬고 또 종종 피해 아동과 관련된 사건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성범죄, 아동 성범죄 등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위한 공개라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망인이 된 경우에 아동이 망인이 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또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생존자일 경우에도 성인이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이 2차 피해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정인이가 성인이었다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인이 끔찍한 흉악범죄를 잔혹하게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있는 그대로 보도되지 않았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양육의 책임자가 사실 가해자였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정인이의 이름을 알리고 대중한테 알리는데 별로 언론이 사실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 아동을 보는 관점에 대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동은 계속 그 양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특히 또 이제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양육의 주체가 보호자가 제대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이 부각시키는 걸 너무 두렵지 않아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 자기 아이하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SNS에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녀 초상권 문제,
이런 걸 두고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을 보는 우리의 시각, 태도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SBS 측은 혹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죠. 뭐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 뭐 이런 거고요. 각계 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뭐 필요하다면, 뭐 판단된다면 뭐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당시에도 그 1월달에 방송에서 아이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려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들 딴에는 길게 고민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학대의 흔적 특히 이제 얼굴에 집중돼 있고 또 아이의 그늘져 가는 얼굴을 이제 말로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런 보도 행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도 MBC 실화탐사대가 아이의 생전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숨진 여아의 생전 모습, 뭐 웃고 있는 모습 등이 이제 많이 공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연합뉴스에서 해당 영상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수의 매체가 아이를 공개하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냥 공개를 하게 됐고요. 또 공개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죠. 구미 3세 여아 생전 모습 공개, 누리꾼 분노. 한국경제TV는 이렇게 예쁜 아기를, 숨진 구미 3세 여아, 아시아경제는 가슴 아프다, 가해자 얼굴 공개하라. 중앙일보도 충격적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생전 모습 얼굴 공개됐다 등인데요. 요즘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역명을 쓴다든지 아이의 이름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동보호기관에서는 그래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 신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또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동 인권에 좀 둔감하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사건을 선정화해서 보도하는 보도 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적돼 왔던 문제 아니겠어요? 그 맞습니다. 이전에도 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언론계 내부에서 좀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뭐 기자협회 인권보도 준칙의 뭐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의 그 파트에도 주변에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얼굴, 성명, 신상 공개되지 않도록 해라. 또 범죄 사건을 재현할 경우 아동 출연하지 마라. 또 특히 이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뭐 피해 상황과 관련된 사진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아동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보도, 사건 보도 권고 기준 등도 있고요. 등등.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지난 7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31조를 위반했다고 지금 그할 팀을 고소를 한 건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그 직에 있던 사람은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직업, 용모 등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의 누설해서는 안 되다라는 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동학대 처벌법 35조에도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종사자들이 아동보호 사건 관련 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좀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가 그냥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아동학대 보도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폭력 상황을 실시간 CCTV로 촬영하니 맞아요. 그 영상을 그대로 공개한다거나 개인 간 네.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냥 여과 없이 노출되는 보도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아동학대와 관련된 너무 이제 선정적으로 이 보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학대 내용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시야를 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소비하는 기사를 만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상이 아동일 경우에 아동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고려하라는 원칙인데요. 네. 사건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험악지는지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학대 행위자가 악마화됐을 때 오히려 타자화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동 학대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악마화시키고 너무 이슈화시키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타자화해버리는 그런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보도를 할 때 양부, 양모, 계모 이런 표현을 관성적으로 사용하는 것, 물론 이제 기자들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좀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상가족을 중심을 두고 사고하는 게 이제 여기서 좀 드러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정 가정 유형의 편견을 주장하는 보도죠. 이건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계모가 문제고 입양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건데요.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정상가족이 아닌 데서 찾는 것도 정말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이제 인권을 가진 개인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대하는 태도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계모나 입양 문제의 부각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인식을 또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요즘 사회와 맞지 않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방송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후에 그렇죠.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런 방식들. 네. 지금 현재 입법조사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법률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이제 자살 보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동 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의 권고 기준 수립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도 있고요. 심의 규정에도 있습니다. 심의 규정에 아동 학대와 관련된 심의와 제재를 좀 더 강화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이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에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이게 항상 지적하는 바고 이 코너에서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사후 감시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지적들을 앞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냉정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특히 네. 아동 보도와 관련해서는 기자나 언론인들이 어른의 입장으로 좀 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즉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